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좋은 정보의 공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오늘은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뉴욕 증시가 반락하긴 했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시간을 거래해서 또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고 오늘 확실히 그동안 좀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던 AI 반도체 쪽 기대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한 6.7% 급등이 나와서 네. 드디어 $1,000를 넘어섰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산물 기대가 큰 건 사실입니다. 일단 시장 전체를 보면서 한번 또 이번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전망까지 함께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박스권이에요. 그런데 지수는 크게 등락이 없지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별 그 로테이션, 순환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전력 반도체가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무는 그런 사이에 화장품이 또 이렇게 실적 모멘트로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또 화장품이 막 방송 타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반도체라든가 원전 또 이런 섹터, 또 에너지 여기에서 좋은 시세 흐름을 났거든요. 이렇게 빨리빨리 장세가 돌아가면 굉장히 개인 투자들이 좀 답답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어떻게 볼 것이냐. 엔비디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기술적으로 보면 서서히 터닝 포인트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제가 이 차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떤 그 스토리텔링, 뉴스 같은 거 듣기 좋고 굉장히 편하시죠? 예, 그런데 그것은 단편적인 뉴스 그런 게 되는 거고, 정보가 되는 거고, 이 차트는 수급이라든가, 경기 지표라든가, 그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모든 것이 함께 모아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쌍고점에서 한번 눌러주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왜 반격이 예상됐느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몰라요. 근데 음선이 5개 나오고 이 노란색, 이 오실레이터가 12 하면은요, 이 과매도권이거든요. 반등이 기대된다.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좀 이제 코스닥 이렇게 집중하시면 특히 반도체 섹터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은 좀 웃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종목 흐름을 보게 되면 화장품에서 AS텍 같은 걸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그때 여기서 한번 처음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음선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많이 회자되고 그럴 때는 이럴 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낸 게 바로 미코라든가, 사실 오늘 또 제가 장종 무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이 황금 맥점 자리, 이 미코라는 것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는 그런 회사인데 HBM 관련주죠. 예, 그래서 오늘 또 보게 되면 결국 엔비디아 후광 효과를 얻는 게 HBM 관련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에너지를 볼 때,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를 볼 때 SML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진엔텍과 또 꾸준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코스닥이 좀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6거래일 동안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에서 4,700을 6개월 동안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 메이저들 스탠스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코스닥이 좋게 보고 반도체라든가 로봇, 그 다음에 또 SMR, 그 다음에 또 바이오테크놀로지도 좋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올랐고요. 또 엔비에라에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또 0.9% 올랐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지수가 좀 아쉬울 때는 수출주, 실적주인 화장품주 이런 쪽이 잘 갔었는데 이제 확실히 다시 또 AI 반도체, HBM 수혜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장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주까지 미리 또 꼽아주셨는데 이쪽도 잘 가는 것 같아요. 우진엔텍부터 그러면 리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목표 주가를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왔는데 다음 자리 또 노려볼까요? 네, 사실 우진엔텍은 시장이 회자
투자가 안 될 때, 네. 예, 그럴 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70% 가까이 지금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리고, 이제 그때 뭐 총선에서, 뭐 야당이 승리해서, 야, 이런 것은 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패러다임은 못 바꾼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소위 말해서 SMR이 전 세계적으로 53개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바로 SMR을 해야 되는데 물론 좀 공기는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뭐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원전을 보시는 또 이제 이슈를 봤을 때는 체코하고 7월 달에 한 30조 수주가 걸려 있거든요. 좀 불란서하고 좀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 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어제 뭐 차관이 와서 뭐 우리나라 그 산업부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고 이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동도 있고 영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꾸준히 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자고 말씀드리잖아요. 4만 원까지 이제 한번 긴 안목으로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또 시간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올랐다고 추격하지 마시고 예, 좀 눌리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조언 드릴게요. 네,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 살아있는 쪽입니다. 이제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시간외에서 오른 만큼 추격 매수는 좀 지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효성중공업이요. 금요일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시세를 더 냈던 종목입니다. 저희 월요일에 AS 받을 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차익 챙겨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제장에서 4% 정도 눌렸거든요. 네. 미리 좀 챙겨보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네. 정부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증권 방송 채널마다 엄청 많고 시간대마다 네. 매일 정보가 흘러나오죠. 그것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실전 매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는요, 우리가 듣는 정보하고 내가 막상 매매에 임하는 거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용은 좋은 종목을 황금 맥점이 있다. 늘 그걸 강조드리고 있고 또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적인 수익이라는 것은 기간이 짧을수록 그 누구나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매매해보면 아실 거예요. 몇백 프로 그렇게 내신 분도 간혹 있겠죠.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전자 쪽으로 짧은 기간에 바로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효성중공업은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변압기도 있고 이 회사가 ESS라고 제가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오래 걸리지만 태양광 풍력을 저장해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ESS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형제들 간에 뭐 경영권 분쟁도 있고 그래서 인적 분화 하네 안 하네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보십시오. 이게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 패턴이에요. 그 장이 요즘 쉽지가 않거든요. 자, 코스닥 차트를 보셨죠? 음선을 계속 5개 들이올 때 얘는 위로 올라갔거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45만 원 근처에서 일부 매도하세요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정확히 왔네요. 이게 매매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점 대비 지금 9% 그 10%가 빠졌잖아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서는 조금 이제 기다리셨다가 30 한 6, 7만 원대 매수하셔가지고 예 그때 이제 또 이제 접근하는 전략은 좋았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 가격제를 매매해 주시는 그런 것도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늘 목표 수익률과 목표 주가, 손절가 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정말 좋은 수익들을 냈던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4월 20일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익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4차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포스페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과 5월 2일에 각각 추천해 주셔서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이제는 3차 목표 주가 5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목금 마무리할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ICTK 가지고 오셨어요. 네. 좀 비교적 생소한 종목이죠. 네. 근데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어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미코 같은 H병원을 일제히 네.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가서 선행해서 움직인다니까요.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맥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뭐 엔비디아가 또 시간이 올라서 어제 그런 종목들을 또 오늘 분명히 갭상승 더 할 거거든요.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게 저도 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반도체가 꺾인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도체에서 숨은 그런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 종목이 뭐냐면 ICTK라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원래 그 보안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비아 퍼프라에서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이 회사 있잖아요. 이 보안, 반도체 보안, 뭐냐면 쉽게 해서 복제를 못하게 딱 락킹해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것이 세계 1위입니다. 뭐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예,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미 LG U+,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하고 납품하고 있거나 계약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동사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공모가가 2만 원일 때요. 예, 그때 경쟁률이 1108대 1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을 사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 공모가 언저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37,000원짜리가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버리시 하람이라고 해서 버리시 하람이 강세 잉탱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그때 제 PR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윌슨 밑꼬리 패턴인데 자꾸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PR가 이때 바로 주고 그때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이틀 동안 55% 상승했거든요. 자, 이제 실전 매매니까 분차트를 보실게요. 이때 뭐냐면 이때 쌍바닥을 쳤어요. 쌍바닥. 근데 지금 이 자리가 ICTK가 바로 30분 차트 보면 쌍바닥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 차트가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거의 주식시장의 언어니까 맞아 가고 있거든요. 하나 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급에서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신규 상장할 때 있잖아요. 주관사들이 소위 말해서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풋백 옵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공모가가 2만 원인데 10%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 보통 이제 거기에서 회사가 주관사가 그걸 컴pen세이션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3개월대를 하는데 이 회사는 6개월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 이 회사를 그렇게 좋게 보고 주관사에서 6개월 동안이나 이 가격, 그러니까 18,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것은 자기들이 보상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것도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노브랜드가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상장하는 거. 이것도 한번 우리의 관전 포인트다. 뭐 기술적으로 뭐 내용면으로 또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침 또 시간에서 내렸어요. 저는 시간 내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밑꼬리 커버할 겁니다. 27,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 21,700원. 2차는 22,800원 제시해드리는데 저는 이 종목 한번 24,000~25,000원은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가 수급면에서 가능하다 보고 있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좀 프레시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ICTK였고요. 매수가는 2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27,000원이죠. 네. 공모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1,700원, 2차는 22,800원, 손절가는 1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큐로셀입니다. 네. 큐로셀도 상장하고 나서 저희 시간에 좀 여러 차례 맥점 올 때마다 다뤄주셨던 종목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이번에 또 한 번 자리가 온 걸까요? 예, 자리가 왔습니다. 이제 바이오는요. HLB가 옥석을 가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번에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어제 박살배우 같은 건 또 상한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큐레스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카티치르제 CRC101의 핵심 제품이 되겠습니다. 암발셀 이게 뭐냐면은 바로 혈액암 그건데요. 예, 임상 이상 완전 관여율이 67%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스카르타라든가 그다음에 또 킴리아 뭐 이런 데는 한 50%에서 3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아주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9월 달에 신약 허가 신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국내 최대 GMP 여기에서 직접 생산을 한다고 그럽니다. 한번 자리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한 0.9% 올랐으니까 괜찮죠? 이게 양음양음 패턴이 되고 있고 월봉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은 이제 9월 달 벌써 6월 달 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한번 시세를 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이게 뭐 저 공부하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것은 이번 달 양선 자리예요. 이제 금년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느긋한 마음으로 보시자. 32,500원 정도 매수는 문에 없겠고 목표가 있죠. 34,000원. 2차는 35,800원, 손절은 2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큐로셀 다시 한번 자리가 온 것 같아요. 매수가는 32,500원, 1차 목표 주가 34,000원, 2차는 35,800원이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 특집
특집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효성중공업 이후에 또 좋은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 공개하신다고요? 네, 4월부터 5월 지금 어제까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이제 저는 기회가 온다고 보고 효성종업뿐만 아니라 미코. 예,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장중 무방을 해서 미코라든가 세경 하이테크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또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8시 반부터 모실 테니까 많이 와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